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해 주시고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하루 만에 다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최대한 성대에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목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시장의 이슈나 특징주 이런 것들 정리하는 것보다는 2020년 한 해를 조금 돌아보고 제 계좌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고 그러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싹스를 대신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한동안 매매일지 쉬어서 애소리 잔고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됐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자, 우선 2020년 주식시장은 다사다난, 전화위복, 동학개미 이런 단어들로 간단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코로나19라는 21세기 전염병이 아주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458포인트까지 하락하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지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서 2800선을 넘어섰으니까 이걸로 말 다 했죠. 그리고 이렇게 증시가 V자 반등을 보이는 과정에서 특히나 우리 개미들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이제 개미들이 예전의 개미가 아니에요. 아주 빠지면 그때 잘 사고 오르면 또 잘 팔고. 아무튼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양책, 저금리, 풍부해진 유동성, 그리고 위기 때마다 시장을 받쳐준 개미들의 힘이 더해져서 완전히 전화위복,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은 특히 어떤 테마가 우리 시장을 이끌었을까요? 그림 같이 보시면 아 맞다 그랬었지 싶으실 거예요. 코로나19 진단키트주들 시젠, EDGC, 수젠텍,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미스, 진매트릭스 등등등 진짜 난리였죠. 특히 시젠은 1년 사이에 매출이 10배, 덕분에 올해 주당 배당금도 15배나 늘어나면서 아주 역사적인 2020년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개미들을 스타로 만들어준 신풍제약. 유독 신풍제약으로는 몇백씩 벌었다, 집을 샀다 이런 글들이 커뮤니티에서 확산이 되면서 제2의 신풍제약 찾기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확실히 변동폭이 너무 크죠. 현재는 애증의 신풍제약이 돼버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밖에 국내 치료제 관련주들 셀트리온이나 녹십자 그리고 종근당 그리고 해외 백신 관련주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관련주들이 미친 듯이 날아간 후반부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요.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테마도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글로벌 그린 테마 열풍이 불기도 했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2차 전지 절대 빼놓을 수 없죠. 글로벌 그린 정책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고요. 특히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때부터 서학개미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 같아요. 테슬라 한 주라도 사기 이런 열풍이 확 불었었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한 K배터리 3사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친구들 빼놓으면 섭섭하죠. 2020년 너무 잘 달려줬어요. 네, 그리고 4분기 들어서 가장 핫한 테마는 반도체였죠. 내년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찍고 또 SK하이닉스도 12만 원을 찍었어요. 진짜 대단했네요.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나 많은 섹터가 역사적인 신기록을 세웠는데 저는 도대체 그동안에 뭐 했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반면에 과거의 주도 테마였던 남북 경협주와 화장품 그리고 폴더블 폰 테마들은 아주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2020년을 간단히 한 장의 그림과 함께 정리를 해보니까요. 저도 이 채널을 시작한 뒤로 총 수익금이 얼마나 났는지 내 실현 수익이 얼마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화면 같이 보시면요. 우선 7월에 SK바이오팜 공모주와 함께 주식을 다시 시작했고요. 덕분에 7월 수익이 진짜 좋았네요. 근데 보시면 시젠을 18만원에 막 손절하고 그랬잖아요. 30만원까지 간 종목을 18만원에 손절하다니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당시에는 꼭 당장에 막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매도를 해버리는데 결국에는 훨훨 잘 간다는 거
그리고 이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뇌동매매를 제가 정말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침착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발전하는 부분도 있어야죠. 네, 그리고 8월에는 그래도 시장 주도주들, 뭐 카카오나 LG화학 안 놓치고 매매해서 수익 잘 봤던 것 같고요. 뭐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본다고 써놓고 솔직히 잘 안 보기는 했어요. 한번 이렇게 매도하고 나면은 그 종목을 잊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좋은 종목이라면 꾸준한 관심, 그리고 과도한 하락 시에는 좀 더 과감한 접근 필요하다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9월 중순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우리 진짜 참 힘든 시기였죠. 좋은 날 옵니다, 옵니다 하고 버티기는 했는데 이렇게 좋은 날이 와서 다행이지 더 길어졌으면 진짜 우울증 왔을 것 같아요. 9월에도 생각을 해보면 수익 내고 판 종목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물린 종목이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게다가 시장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추가 매수를 조금 빨리 진행해버려서 매수 단가는 별로 낮추지도 못하고 목표 금액은 이미 다 사버렸던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너무 종목에만 집중을 하면은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으니까요. 매일 뉴욕 증시, 뭐 지수 선물, 환율 이런 거 잘 살펴보면서 시장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느끼기는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예측은 너무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는 게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0월달 이 한 장만 봐도 참 힘들었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네요. 빅히트 공모주 없었으면 10,000원도 못 벌고 끝날 뻔했네요. 근데 반대로 이 10월 달에 보유 종목 비중을 높이거나 뭐라도 새로 종목을 담았다면 지금 수익 굉장히 많이 나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공포에 사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하락장만 와봐라 왕창 사줄 테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11월에는 드디어 삼성증권을 벗어나서 수수료 우대 혜택이 적용되는 증권사로 옮겼고요. 수수료도 거의 없는 김에 단기 매매에 좀 집중을 해보자 해서 해봤는데 시장 좋은 덕을 진짜 많이 봤어요. 뭘 사도 크게 마이너스는 안 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럴 때 욕심이 생기잖아요. 잘 되네. 큰 금액으로 해야겠다. 근데 저는 그러다가 한 번에 훅 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요. 나름대로는 절제를 잘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수익은 포기했지만요. 그리고 12월 저 뭐 단타 연습 겸 매매 타이밍 잡는 연습한다고 막 20만원, 30만원 가지고 엄청 사들였던 거 기억나시죠? 종목 수가 거의 20개에 달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나 열심히 사고 팔아서요 53만 5,572원을 벌었어요. 근데 좀 많이 아쉬워요. 이런 장에 무슨 20만원, 30만원 아무리 비중을 줄인다고 해도 2, 30만원 가지고는 수익 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주식수를 압축해서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거. 그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지윅 스튜디오는 예전에 무상증자 받았던 수량 이번에 다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수익 계산에서는 제외할게요. 그리고 애증의 YMT는 우선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팔고 나니까 또 잘 가더라고요. 아무튼 2021년은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선 정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저의 명신산업 공모주. 요즘은 바로 상장 후에 따상 가는 게 아니라 치고 받고 하다가 말아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용 좋은 공모주는 조금 진득하게 두고 봐도 된다는 것을 배웠네요. 내년에는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등등 기대되는 공모주들도 많으니까요. 같이 잘 노려봅시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졌네. 그래서 총 실현 수익이 얼마냐? 750만원 정도. 뭐 다 합쳐놓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아서 놀랐어요. 물론 아직 정리 못한 저의 종목들도 꽤 많죠. 근데 이것들을 다 포함해도 수익 난 것이 훨씬 많아요. 아무튼 뭐 현대차, 카카오 이런 굵직한 종목들 빼고는 1월에 다 정리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무튼 매매하면서 중간중간에 정말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꽤 수익이 났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고점을 잡고 바로 물려버리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도 결국에는 뭐 2차 매수, 3차 매수 지대가면서 버텼더니 그래도 수익을 안겨주기는 하더라고요. 뇌동매매만 조금 줄이고 또 장 초반에 따라붙기식 매수만 좀 줄인다면 내년 성과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뭐 실력이 좀 나아졌을지는 모르겠지만 2021년에도 또 한번 열심히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쉽죠? 2021년 시장 전망과 주목해 봐야 할 만한 테마 간단히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보니까 키움증권에서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상승과 하락 요인들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 시장 자체에 대한 전망은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부양책, 백신 등의 재료 소진, 기업 실적 개선세 둔화, 선진국 인플레이션 압력, 공매도 재개,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금지법 규제 강화, 이런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체크를 같이 하시면서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 또 열심히 주식을 줍줍 해봅시다. 네, 그럼 내년에 주목해야 할 테마 몇 가지 짚어보면서 마칠게요. 주도 테마에는 일반화된 공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건이 있어요. 1번, 시장 대비해서 돋보이지 않는 전년도 성과. 2번, 낮은 거래대금. 3번, 반면에 이익 성장률에 대한 높은 기대치. 올해 주도 테마였던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테마나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테마도 2019년에는 주목받지 못했어요. 여기서 진단키트는 조금 특수한 경우니까 2차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보면요. 2019년 일평균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고요. 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더더욱 관심에서 멀어졌었어요. 하지만 2020년 주도 테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높은 기대치 덕분입니다. 2020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둔화되지만 2020년부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됐단 말이죠. 물론 주도 테마가 되기 위해서는 이 높은 기대치를 아주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근데 두 테마 모두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시장의 관심이 더해지면서 바닥을 기던 거래 대금도 빡 하고 튀어 올랐죠. 요런 과정으로 주도주로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2021년 주목할 테마에는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과거에 비해서 2020년 기대치가 낮아진 테마로는 대표적으로 IT 기술주들이 있습니다. 5G와 폴더블폰 그리고 비메모리 등등. 얘네들은 2019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시장이 불안했을 때에도 IT 기술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어요. 근데 2020년에는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했죠. 거래대금 비중도 2019년 평균 4%에서 2020년 3.2%로 감소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2021년에는 다시 한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G 테마는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의 본격적인 5G 투자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미국의 주파수 경매 결과가 나오면 2월에서 3월에는 대규모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내년 253%의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메모리는 이미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파운드리 업황이 워낙 좋다고 하고 삼성전자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고 내년에 비메모리 분야는 55%의 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폴더블폰 쪽은 잘 모르겠기는 한데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보급형 폴더블폰 출시와 출하량 증가로 43.8%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폴더블폰은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5G와 비메모리는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주목할 만한 테마는 컨텐츠 광고 섹터입니다. 사실 12월 중순만 해도
컨텐츠 섹터가 지금처럼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스위트홈을 시작으로 최근 며칠 새 급등세를 보인 거죠. 그럼에도 2019년에 비하면 거래 대금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업황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쿠팡플레이 이런 OTT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콘텐츠 제작사들의 수혜는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광고 업황도 2분기를 저점으로 개선세에 진입을 했고요. 2021년 컨텐츠와 광고 테마에 대한 영업이익 증가율 컨센서스는 25%입니다. 2016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에요. 주도주 테마의 조건인 1번 시장 대비해서 돋보이지 않는 전년도 성과, 2번 낮은 관심도, 3번 높은 기대치,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췄기 때문에 2021년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과 게임 섹터도 같이 봐두세요. 물론 태양광 게임 테마는 올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아웃퍼폼 했어요. 그럼에도 2021년 또다시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최근 연말 들어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테마의 2021년 영업이익 증가율 컨센서스는 75%로 굉장히 높고요. 달성 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에서 2년 연속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월에 바이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은 상반기에 코로나19 수혜주로 급격히 주목을 받았지만 하반기 들어서 경기 민감주 반등에 소외되기 시작했고 거래대금 비중이 1%까지 감소했어요. 하지만 2021년 게임 테마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 컨센서스는 43.2%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양한 신작 라인업에 따른 매출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업별 컨센서스는 그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해서 2020년 쭉 한번 되돌아봤고요. 또 2021년에 주목해야 할 테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그럼에도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네요.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2021년을 맞을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한 살 더 먹는 거 너무 싫어. 근데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는 정말 싫은데 오늘 이 영상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기대 때문에 2021년이 또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식구들 내년에도 꼭 건강하고 행복한 투자합시다. 네, 오늘 내용도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아 개미 투자자들 올 한해 정말 주식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시장이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내일 장은 안 열리지만 저는 주린이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